국회직 9급 문제 풀이 할게요. 이 풀이나 이 해설은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사이인가부터 공무원 학원 쪽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이 국회직은 안 합니다. 이유는 응시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수도 너무 적게 뽑고 응시도 잘 안 하니까는 이제 비선호도 직렬이죠. 그리고 이 국회직이 이번 건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나왔는데 작년 거 막 이런 거 보면은 와 문제가 좀 요상해요. 요상하다는 게 우리 공무원이나 군무원 국어 시험하고 전혀 다른 나라냐?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풀만한 가치하고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문제들도 좀 내고 그래서 해설지 만들기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여기밖에 안 해요. 저는 약속한 거죠.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무조건 모든 직렬의 문제는 다 풀이한다. 그러니 혹시나 지금 만약에 이제 개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타직렬 문제를 다 풀이하느냐, 나 못 알아듣는다 하면은 요거는 스킵하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온라인 수험생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시 들었거나 아니면 이 문제 해설하고 정답을 다시 보면은 아마 봄에 보면은 좀 이렇게 봄쯤에 되어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 새로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는 해설을 제가 만들었고 검토를 한번 하라고는 했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딱 한 번 검토한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오타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제 유튜브랑 그 다음에 학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라갈 거라서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보자고요. 나 다시 공지해 줄게. 저기 그 보강 날짜는 결정을 했어요. 지금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현장 강의생들이 이제 날짜가 달라서 못 오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제 추석 연휴로 휴강했던 것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로 할 거예요. 날짜 다시 이렇게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게요. 다시 한번 만약에 날짜가 안 돼서 안 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그냥 인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어제 못했던 추석 연휴로 못했던 강의는 그날 보강을 할 거예요. 진도는 그냥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좀 스페셜 한종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촬영 왜냐면 딱 독립돼 가지고 그래 어차피 3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내가 뭐 문학 풀이 한번 해볼까 뭐 하려고 했는데 그럼 독립 강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촬영이 되기 때문에 현장 강의생들이 이제 보면은 왜 난 현장 강의 시청을 했는데 그건 인강으로만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냥 하던 촬영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했고요. 강의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 좀 여유가 있는 금요일로 옮겼어요. 그러니 미리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니까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 오시면 됩니다. 날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학원 홈페이지랑 그 다음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풀이 가자고요. 풀이 가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이 정도면 좀 쉬운 편이다. 중 정도 보시면 되죠. 제가 중으로 본 이유는 그래도 읽어야 될 비문학이 많기 때문에 읽어야 될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중 정도로 본 거예요. 문제 자체가 너무 막 심도 있고 막 완전 비문학 막 추론 문제 내고 막 이런 것들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만 쪼개서 보면 쉬운 거다. 그러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거 총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기서 좀 편안한 시간에 국어만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봤는데 이거 지금 80몇 점 나왔어. 실제 현장에서 얘를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얘를 만약에 군무원 국어시험으로 똑같이 만났다. 그리고 여러분들 2과목, 3과목 같이 겹들여서 그 좁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됐었다. 라고 본다면은 이 문제 두고서도 이제 상당수 많은 군무원 수험 준비생들은 지랄 같은 문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만한 문제인데 지금 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풀었던 지금 이 실력을, 이 점수를 나의 지금 평균점이라고 보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편안하게 한번 푸셨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정말 많이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 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수험생들이 공부 수준이 좀 낮아져요. 이거는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글을 읽고 정리하고 외우는 실력들이 낮아지니까는 문제를 좀 쉽게 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붉은 빛을 띤, 여기서는 띠다가 맞아요. 무슨 색깔이나 색채를 갖다, 드러내다 할 때는 띠다고요. 띠다고요. 요 경우에는 빨리 사전에 들어가서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띠다를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띠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뜨이다의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띄우다. 이렇게 두 가지의 준말로 씁니다. 뜨이다의 준말, 그 다음에 띄우다의 준말. 당연히 띄우다는 뜨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까? 두 줄을 띄고 써라.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얘를 뭐야? 띄고 써라. 띄우고 써라. 띄우고 써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쓰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야? 이게 뭔가 공간이 벌어졌을 때 공간이 벌어진 게 아니지. 눈에 보일 때. 그래서 빨간 지붕이 눈에 띈다. 이런 식으로 띄이다의 준말, 띄우다의 준말로 쓰는 경우예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이거를 계속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불필요한 일인데 앞으로 심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는 뭔지 우는 뭔지 그럼 또 뜨다는 뭔지를 아주 그냥 낱낱이 쪼개가지고 형태소 분석 설명하면서 문법적으로 다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에도 겁나 나온 거니까 빨리 기본적으로 얘를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 정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이게 맞아요. 십상이다로 가지 않습니다. 맞춤법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있냐면은 서럽다의 준말이 섭다예요. 준말 규정 우리 한번 했었죠? 서럽다의 준말을 섭다로 써요. 그래서 얘는 서러우니로 활용해서 쓰겠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당연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섭다는 뭐예요? 설운이로 활용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준말 표기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은 표기 형태, 활용의 형태, 모양, 생긴 모양 형태는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 바르다에서 온 말이죠. 당연히. 그치? 바르다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찾아보셔야지. 우리 보면은 탈락이냐 르 불규칙이냐가 있죠. 얘는 뭐예요? 르 불규칙이죠. 르 불규칙인 용언이기 때문에 바르다. 발라서 발라서로 활용해요. 그러니 당연히 얘하고 비슷한 말인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올바르다는 올발라서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올발라서 맞지? 올발라서 뭐 예의가 발랐다. 예의가 발랐다. 올발랐다. 예의가 사람이 참 올발랐다.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것이 맞죠.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또 뭐예요? 방금도 공부했잖아. 띄다와 띄다는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구별해서 써야 할 말. 하지만은 자음을 우리가 아직 표준 발음 안 했지만 자음을 가지고 있는 의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해야 돼요. 이로만. 발음이 같거든요. 그러니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얘는 뭐야? 십상이라는 안 되고 십상이다가 이게 맞거든요. 얘는 뭐라고 보면 돼? 얘가 맞고 얘는 틀렸죠. 얘는 얘가 맞고 얘는 틀리는 단수 표준어로 모아도 되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 왜? 얘는 맞춤법에 어긋나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고 맞춤법의 문제이고 이렇게 해설지에다 넣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쭉쭉 읽으면 되는 것이고 정말 많이 나온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공부합시다. 삭히다는 발효할 때 기분 감정은 사기다. 알겠죠? 삭히다는 발효할 때 긴장이나 화나 기분적인 부분은 사기다. 그는 분노를 사기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삭히다는 발효. 넘어갈게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일반적인 띄어쓰기의 문제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갈까요? 그가 언제 오는지, 이럴 때는 는지. 그치? 이럴 때는 는지가 하나의 어미죠. 이럴 때는 는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는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 는지는 그녀가 언제 오는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그럴 때 는지는 어미이기 때문에 앞말에 쭉 붙여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 지가 의존명사인 경우도 있죠. 의존명사. 어여 사전에서 지를 의존명사로 찾아봐야 돼요. 그를 만난 지도. 그치? 그를 만난 지도 오래되었다. 또 뭐 있었지? 집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지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죠. 어디로 갈까요? 여기. 그가 올 듯하다. 듯하다는 100% 보조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요.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붙였음을 허용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얘라 그랬지. 듯하다는 하나의 보조용언으로 굳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조사를 넣게 되면, 조사를 넣게 되면 채하다, 척하다, 만하다 우리 배웠었죠. 이렇게 조사를 넣게 되면 무조건 띄어써야만 해요. 띄어써야만. 그러면 또 뭐 됐고, 네가 그 일을 했을 리가 없다. 의존명사 띄는 것이고, 의존명사 띄어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 간 사이를 뜻하는 간은 의존명사 뭐가 되는 거예요? 띄어쓰는 거죠. 띄어쓰는 거. 하지만은 요거 어여 사전에서 간을 찾아보세요. 전미사 간. 전미사 간. 나중에 띄어쓰기 자료 할 때 많이 배울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틀간 한 단어예요. 오케이? 한 단어예요. 다 붙여 쓰는 거죠. 한 달간. 한은 수관형사. 조사 안 붙죠? 그 다음에 달명사, 간 전미사 여기 붙이고 여기는 띄고 이렇게. 그치? 이럴 때 간은 전미사.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대장간, 외양간도 원래는 사이간을 쓰는 것이 맞거든요. 이럴 때는 전부 다 전미사, 같은 전미사로 붙여가는 것이고. 하지만 이 경우는 의존명사 띄고. 그 다음에 10명 내지 2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보면은 내지 부사 띄는 것이고, 부사. 이렇게 띄어쓰기. 제가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자료 올려드린 거 보면은 최근에 한 4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 정리 한번 쭉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올라갔어요. 맨 마지막에 스크롤 내리면 있겠죠. 이제 올라갔는데 그동안의 자료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거의 뭐 띄어쓰기 문제는 그러니까 레고 조립하는 것 같아요. 조립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나왔던 거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 다음에 옛날 것들 하나씩 갖다 끼우는 방식을 취해요. 어렵지 않게 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난이도가 그냥 하 정도 수준이다. 중도 안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표준 발음법인데, 표준 발음을 뭐하고 연결 지었냐면 의문의 변동하고 연결 지어서 얘는 의문의 변동이면서 표준 발음 문제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 요게 바로 가자.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이렇게 표준 발음을 적을 때는 왼쪽 오른쪽에다 대괄호 적어요. 우리 방금 배웠지?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대괄호 적는 거예요. 먼저 뜻 하다가 되겠죠. 음절, 끝소리 규칙. 우리는 교차라고 배웠죠. 음절, 끝소리 규칙 교차라고 배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설명했어요. 이 교차라는 말을 대치라는 말로도 써요. 교과서는 거의 예외 없이 무슨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모든 시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직렬 시험에서 교체를 대치라고 말해요. 뭐 이런 것들은 저렇게 왜 용어를 갖다가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 알았으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타다가 된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축약. 정확히 말하면 자음의 축약이니까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삭닐. 뭐 좀 순서는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 삭일. 자음군 단순화 의해서 하나가 탈락했죠. 시옷이 탈락했죠.
그 다음에 삭, 닐, 니은, 첨가가 이루어졌어요. 첨가도 첨가 현상이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리고 니은에 의해서 상닐이 되었죠. 비음화가 되었죠. 비음화. 비음화는 교체. 하면 됐지. 그럼 정답은 몇 번? 기역과 니은 모두 의문의 교체 현상이 어딨냐? 모두 의문의 교체 현상, 대치 현상이, 교체가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보시면 되고. 어디 볼까요? 기역과 니은 모두 의문의 변동을 거치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 의문은 자음 모음이잖아.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굳이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도 이거 자음의 축약이 이루어지는 거. 자음의 축약이 이루어지는 니은에 대한 이야기지 기역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진 않아요. 조심해야 될 거. 얘는 의문이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의문 하나예요.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의문은 이렇게 발음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발음을 중심으로. 그럼 됐지. 4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이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기역 따뜻하다. 니은 상닐. 요것 말고 나머지는 다 안 줘도 되죠. 보기에서 나머지 안 줘도 되죠. 근데 이 안 준 내용이 줬어. 안 줘도 되는 기억하고 니은 빼고 나머지 안 줘도 되는 걸 갖다 줬단 말이야. 이걸 근데 줬는데 수험생 중에서 안 읽을 사람이 어째서 다 읽겠지. 요 조그마한 문장 하나하나 읽는 것도 문해력이라고 본다면은 글을 읽는 것들이 빨리 필요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두 줄 읽기라서 이걸 갖다 내가 비문학 정도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보기가 길어지고 보기를 내는 게 지금의 우리 군무원 공무원 시험의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빨리 글 읽기 연습. 당장 들어가야 돼. 지금 보면 이 시기에도 비문학은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많이 했다. 정답은 5번. 꾸미는 말은 수식어이죠. 꾸미면 받는 말 앞에 온다.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새, 옷이지 옷새 그것은 없는 거예요.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교차고. 이중주어 구문이 발달되어 있다. 그건 대표적인 건 서술절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한국어는 이게 알타이어족에 속하다 보니까는 서술어가 맨 뒤에 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견문장이 많아지고 서술절을 만들고 제가 여기 해설제다 설명해 놨어요. 서술절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술절은 당연히 두 개의 이중주어문을 요구해요. 어순이 자유로워서 문장 어순이 막 바뀔 수가 있고 여기서 높임 표현. 말과 말씀, 밥, 진지, 식사 이렇게 여러 가지 높임 표현이 많이 발달했죠. 정답은 5번. 이런 걸 시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강한 지 아직 2달이 안 돼서 시조를 안 배웠지만 시조라 그래, 시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보면 음악을 즐길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음악을 즐기잖아요. 뭐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뭐 요즘에 또 트로트 아주 그냥 환장하더만. 이번에 추석 명절날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놈의 트로트 떠나질 않아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장르가 있듯이 조선시대, 물론 이제 시조는 고려 중엽 말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지만 조선시대를 꽃피운 하나의 그런 시가 양식이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런 노래이자 시를 짓고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조.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꽃피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잘 나오기 시작한 게 가사. 꼭 기억해놔. 내가 방학 동안에 방학이란다. 추석 기간 동안에 내가 관동배국하고 누앙사 보라 했다. 나 눈 보고 얘기해라. 보라 했다 내가. 그리고 또 뭐 악장.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즐기는 상황이 달라요. 악장도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 옛 선비들부터 좋아했던 얘는 이제 보면은 노래는 아니지만 시가의 양식으로서 한시도 있고 그리고 시가의 양식보다는 노래에 가까운 민요도 있고 되게 많아요. 판소리도 그 중에 하나고. 얘는 시조예요. 시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나 합시다. 얘는 시조예요, 시조. 이조년의 시조예요. 이조년의 시조. 이조년은 이제 고려 말대 문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국공신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인데 그냥 내용 간단해요. 이화, 백꽃이 피고 월백 흰달이 떴고 은하수가
삼경 늦은 시간까지 펴고 있어요. 그 늦은 시간에 쫙 걸쳐 있죠. 일지춘심 나뭇가지 하나에 봄의 마음이 깃들었거든요. 그걸 자기 두견새가 알겠느냐마는. 다정, 여기서 말하는 다정은 이 봄, 이 애틋한 이 밤, 병든 것인양 하여 나는 잠이 안 온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주제는 봄, 밤의 애상. 그냥 봄이 되었고 밤이 아직은 좀 더운 기가 좀 있긴 있더라.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내가 그 강북구 노원구 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개천이 흘러요. 개천에서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개천에서 이렇게 개천 무대 있는데 그런 데서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대더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보겠지만 이제 가능해졌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날씨는 선선하고 가을이 되었고 그럴 때는 가을밤의 애상.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지랄 문제야. 단어 뜻을 물어보고 있죠. 단어 뜻을 몰라도 그래도 한자를 안다면 조금 뭔가 적응할 수 있겠지. 그래도 답을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휘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야 돼서 삼경은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하루가 12시간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2시간 단위로 12시간으로 셌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금의 기준으로 2시간이 하나였거든요. 삼경이면 세 번째로서 밤 이거 외워두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예요.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잘 나오는 말이에요. 해가 질 무렵이 시간이 아니라 아주 늦은 밤, 깊은 밤, 깊은 밤. 나머진 맞으니까. 깊은 밤, 한밤중 이런 말이거든요. 얘는 무슨 문제? 단어 어휘와 관련된 약간의 지식형 문제. 우리 군무원 시험에 보면은 문학을 지식형으로 많이 내가지고 군무원 더럽다, 막 지엽적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당장 지금 보면은 서울시 문제 이제 곧 나오겠죠. 서울시 문제도 또 이래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아직까지도 뗄 수가 없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니 기본적인 어휘 공부, 기본적인 뭐예요? 문학사 공부,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이론 공부는 지금도 필요하다. 원래 이조년의 이시조는 좀 다른 의도도 좀 있어요. 왕에 대한 그런 충성에 대한 마음을 담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교과서적인 설명만 합시다. 이건 이제 현대시 문제. 정의성 시인의 저문강에 삽을 씻고. 항상 제가 시볼 때는 뭐라 그랬어? 작가 보고 제목을 준다면 제목을 보는 것이고 저문강에다가 숟가락이 아니라 삽을 씻고 삽을 씻고 있어요. 삽을 씻고. 주제가 뭘까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우리 군무원 시험도 지금 2021년, 2022년 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해, 감상의 문제예요. 시를 읽고 이해, 감상하라. 지식형이 아니죠. 간단하게만 볼게요. 시간도 애매하니까.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버린다. 자, 슬픔을 퍼다버린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뭐가 떠올라요? 기본적인 주제. 뭐 너무 심도 있는 뭐 정의성은 몇 년도의 시인, 몇 년대의 시인,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다, 이 사람이 무슨 유파를 갖고 있다, 무슨 유파를 갖고 활동을 했다, 뭐 일제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기본적인 해석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고. 얼마나 좋아요. 난 요즘에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뭐 또 아이돌 가수들 나오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아이돌 가수들 가사는 귀에 안 들려요. 얼마나 좋아. 가사를 다 써줬잖아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냐 우리가 삽을 씻으며 슬픔을 아마 이 사람은 삽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린다. 우리가 보통 삽 들었으면 뭐야? 삽 들었으면 뭐야? 삽 들었으면은 노동자? 그치? 노가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힘든가 보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노동자가 삽을 씻으면서 슬픔을 버리고 싶은 거죠.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담배도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다시 힘든 삶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요거 나와요? 이게 삽이고 슬픔을 퍼다 버린다. 쭈그려 앉아 담배 피우고 색강 썩은 물. 비애. 여기서 말하는 삶의 비애, 슬픔은 뭐라고 나오면 좋아요? 가난? 뭐 노동의 고통?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되겠죠. 그래 이것까지 몰라도 돼. 여기까지 몰라도 되니 요거는 나와야 돼. 지금의 공무원 시험의 추세에서는 처음 보는 시를 읽고 얘까지는 나와야 돼. 기본적인 주제. 이 연습해야 돼요. 이 연습.
이 연습. 우리는 아직 개강한 지 2달이 안 됐거든요. 아직 개강한 지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문학 강의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하지만은 내가 문학 강의 내가 안 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커피 끓이는 것만 알려줬지만 녹차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추석 기간 동안에 그 강의를 좀 들어라. 무료니까. 책 안 사도 되니까 좀 들어보라고 미리 말하면서 지금의 추세는 이런 거예요. 처음 보는 시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되어야 돼요. 삽자루에 맡긴 한생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다리 끄는구나. 이거 보고서 연병헌에 또 이제 보면 뭐 환경오염 나오고 뭐 지구온난화 나오고 그러면은 잘못된 방향 간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가난하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비애, 슬픔. 이 사람의 슬픔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위로받지 못했죠. 이걸 자연의 자정작용이라고 보면은 이게 있잖아. 물론 사람은 글자를 놓고 받아들이는 내용에 대한 방식이 다 달라요. 지금 이 시는 그 무엇도 뭐 자연의 뭐 회복, 뭐 그다음에 환경 보전, 보호 이런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 보호 아닙니까라고 하면은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절대로 누굴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그러니 온라인 잘 들어.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문장인데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는 진지하게 누군가랑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는 단순히 국어를 공부하냐, 정보사회론을 공부하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려면 내가 심리상담가 내가 오은영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모르겠는데 내 국어 선생 입장에서는 빨리 비문학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국어 선생으로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극복 의지 아니에요. 서리적 설명 이거 나중에 합시다. 서리적 표현은 질문의 형태인데 답하지 않는 질문. 이거 아직 문학 표현 안 했어요. 하지만은 성찰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해소되기를 염원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 이런 것도 보면 아직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그래. 뭐 자연의 자정작용이라는 말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은 서리적 표현, 이건 이론 개념. 그 다음에 성찰, 그치? 이런 것들은 문학 표현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인 또는 문맥적인 이해는 필요합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반성하고 살피고 깨닫는 것입니다.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비문학이라고 보면 돼요.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됐고 비문학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맞지만 요즘에 보면 이게 비문학하고 작문이나 화법의 문제를 믹스 섞죠. 얘는 해당하는 문맥에 들어갈 글을 써봐라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또 작문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바라본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찰해 본다. 그리고 볼 때 역사서적을 읽을 때도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정도면은 좀 역사가의 해석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책으로 읽던 역사 서적을 읽던 아니면은 서적을 읽든 아니면은 역사 서적을 접하든 대하든 간에 역사가가 해석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인간답다. 그 다음에 현재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통찰해 보는 것이야. 이런 식의 과정이라면은 나의 삶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현재 나의 삶과 현재 나의 인생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좋겠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의 인물을 말한 것도 아니고 발생을 말한 것도 아니고 진실이냐 아니냐 조작이냐 아니냐를 말한 것도 아니죠. 전혀 딴 말한 거. 이 정도면 하입니다. 하. 비문학 중에서도 하예요. 하. 단지 얘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난이도 쉽고 어려웠고의 정도를 중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은 문제나 지문의 내용이나 문제나 선택지나 아니면 정답이 너무너무 쉽지만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을 주는 것 뿐이에요. 이 말은 저는 지금 이 국회직 문제를 군무원 시험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에 이번에 제가 프리 강의한 거 다 보셨잖아요. 많아요. 이 정도 수준의 비문학을 상당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긴 지문이 들어갔지만은 대체적으로 80% 90%는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말은 문제는 되게 쉬워. 정답도 쉬워. 하지만은 글이 두 문단, 좀 많으면 세 문단 정도니까 글 읽기 연습, 빨리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 이 캐치만 된다면 정말 쉬운 거예요. 이번에 이런 비문학이 몇 개가 좀 더 나오다 보니 상당수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무너졌죠. 국어? 조금 국어 어려울 것 같으니 나중에 풀어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국어 딱 보고 비문학 와다다다 나오니까 눈이 띠용해진 거지. 내가 진짜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처음에 자 시험지 뜯어진 거 있거나 시험지 뭐 오류된 거 있을 때 확인하세요라고 할 때 누가 시험지에 잘못된 빈칸인 거 확인하라 그랬어. 대충 보면서 아 이게 있구나. 그 1분 몇 초 사이에 확인하라 그랬지. 그걸 100만 번 얘기했지. 아 뒤에 지문이 많구나. 지문이 긴 게 많이 붙어 있구나. 어떻게 하지를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글 읽는 연습 빨리 시작하세요. 나랑 2022년 8월부터 군무원 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9월도 마찬가지, 10월도 마찬가지. 빨리 내 책 그거 비문학 왕 있죠? 다 끝난 다음에 뭐 보면 좋을까라고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저 새끼는 왜 자꾸 책을 사라가 아니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야, 문장의 짜임. 재밌죠? 우리 그때 했던 거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그대로 적용됐죠? 나는 믿는다. 그 사람이 정직하다, 정직한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 명사절을 아는 문장. 제가 한 발 더 들어가면 좋다 그랬지. 시험 문제 내겠나? 여기서는 한 번 더 났네.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여긴 아니다. 그치?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내가 노래를 모르다, 모르느니 명사를 꾸미는 관형절. 재밌어요? 내가 노래를 모르다. 전체 문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노래를이라는 목적어가 전체 문장에서도 목적어로 똑같이 문장 성분이 바뀌지 않았죠. 기억의 부사절 헛소리고 서술어가 생략돼 있어. 나는 믿는다. 그 사람이 정직하다. 생략된 건 없죠. 니은은 명사절 안 돼. 관형절. 서술절 없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9번. 다음 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예요. 어쨌든 말하기 방식이라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또 이제 비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그랬지 이제 고등 중등 과정은 독서를 비문학, 얘는 화법, 말하기, 화법 문제예요. 근데 뭐 화법 문제니 뭔일 떠나서 이 정도면은 참 비밀 지킬 수 있어? 물론이지. 나도 그래. 교묘하게 거절했죠. 재치 있게 말했죠. 일단은 정답 봅시다. 이런 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 이게 재치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친구한테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만약에 얘가 루스벨트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내가 아니 친구는 믿었는데 새끼야 물론이지까지 내가 했어. 근데 나도 이씨 연맥이냐? 하면은 빈정거리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확대 해석한다면은 그럼 이것도 되지 않나? 싸우는 말하기. 일단은 이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얘가 비문학으로 보아도 좋고 장문으로 보아도 좋은데 이건 이제 원래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심화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 나중에 최종 문제풀이 과정에서 드러날 부분이 있는데 그래 지금 내가 한 얘기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이거 내용은 쉽잖아 이거. 뭐 인정이 호소하는 게 어딨고 공감이 어딨고 기대에 부응한 게 아니잖아요.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기대를 꺾었잖아. 안 던져줬으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잘못을 깨닫게 하지 않았죠. 정답은 2번인데 잘 봐. 이 루스벨트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재치 있는 답변으로라고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나 놀리는 말하기, 나 열받게 하는 말하기, 나랑 장난치는 말하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여기 글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친구의 체면을 지켜줬다라고 했죠.
친구가 체면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이 지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말로 할게요. 물어본 대로 답하기. 본인의 생각을 넣지 말고 물어본 대로 답하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건 파이널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둘째, 재치 있기보다는 좀 약간 빈정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재치 있는 말하기가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니죠. 이 정답 고르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을이고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답하라. 두 번째, 물어본 대로 정답을 골라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파이널 때도 합시다. 좋은 문제 하나 표본이 된다고 보여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넘어가. 넘어갈 건데 여기서 하는 얘기, 요거는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거 하는 얘기. 1번 고괭지신. 아따 좀 어렵다. 좀 선들어 낯선 한자성어죠. 2번 호가 호의. 겁나 쉽네. 쉽다. 많이 들어본 거다. 3번 요령부득. 그런데 4번 간담상조. 쉽네. 하지만 4번 뭐냐 거기 미안 거기 난시가 뭐냐 5번이 간담상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정답이 5번이라 했냐? 여기 견강부회. 쉽죠? 많이 하는 거라서. 정답은 4번인데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의 추세 한자 성어 문제에다가 달지 않아요. 한자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다시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가요. 여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우리 지금 군무원 시험이 2021년 시험에, 작년이었죠? 2021년 시험에 송강정철의 가사문학을, 가사는 얘보다 훨씬 길어요. 줬는데 거기에서 이걸 다 빼고 줬어요. 그것도 9급입니다. 다 빼고 준 적이 있어요. 겁먹지는 마. 대표적인 가사문학이기 때문에 안 봐도 대충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니 저는 처음부터 개강하는 그날부터 한자 공부하라고 정말 그냥 목 놓아 외쳤습니다. 한자 공부 빨리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또 물어보면 영원히 답해 드릴게요. 정답 4번이에요. 오타 났어요. 11번. 뭐 이것도 순서 맞추기 문제예요. 순서 맞추기 문제. 비문학, 공무원 시험에서 비문학에서 순서 맞추기 문제예요. 어쨌든 비문학이 수능도 써먹고 여기도 다 써먹는다고 봤을 때 순서 맞추기 문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시험에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 좋은 거 알려주면은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최근에 순서 맞추기 문제를 꽤 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국회직 문제가 순서 맞추기 문제를 8급이든 9급이든 꼭꼭 내고 있어요. 순서 맞추기 문제를 집중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 재작년 국회직 문제만 다 다운받은 다음에 그 순서 맞추기 문제만 공부하시면 좀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 시중에 비문학 순서 맞추기 문제만 돼 있는 건 없고, 어쨌든 이 순서 맞추기 문제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제가 여기 앞에 비문학 특강에서 다 설명해 놨어요. 무료 신청만 하면 되는 거. 그치? 보시면 돼요. 얘는 너무 쉬워요. 가로 갈 거냐? 그럼 바보는 없지. 다시 둘로 나뉜대잖아. 그럼 바보는 없지. 나가 3개네. 라. 후천성 면역 애도 그럴 사람은 없지. 이 정도 감은 있어야 돼. 1번 가. 오케이 가. 그 다음에 라. 죽어. 그건 안 돼.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되고, 이 글은 기본적으로 면역은 먼저 선천성과 후천성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선천성은 제1방어선, 제2방어선, 후천성은 체액성, 세포성으로 다시 나뉘면서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글이라서 순서 맞추기도 어렵지 않고서 이걸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원래 국회직이 이렇게 순서 맞추기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낸 적이 없거든요. 좀 이렇게 쉽게 내려고 의도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오시면 다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보기 먼저 봐야죠. 가축과 고기를 먹는 인간의 건강, 인간 걱정. 그 다음에 세계 전역의 농지 걱정. 그치? 인간 걱정,
농지 걱정. 뭐 했을 때? 고기 먹었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육류 소비가 들어가는 것과 병행해서 아까운 열대우림. 여기 보면은 농지 걱정이죠. 미음 전에는 농지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농지 걱정. 땅에 대한 걱정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미음에 들어가야 되죠. 땅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얘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내용을 끊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못 됩니다. 넘어갑시다. 13번. 조금만 좀 더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비문학이에요. 대표적인 비문학. 한번 핵심 내용만 밑줄 그어가면서 봅시다. 묘사란 묘사의 언어적인 정의, 용어적인 정의,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거 정의, 그 다음에 실경실황을 보여줘서 독자를 하여금 경제 스스로 분위기까지 스스로 맛보게 하는 것들, 묘사의 그런 정의, 특징. 아,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태도죠. 그런 자기의 심리는 아름답구만 써가지고는 독자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듯 제재 현상을 문장으로만 재현하는 것이 묘사로서 묘사를 할 때 명심해 유의해야 할 사랑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묘사는 뭐야? 주관적인 아름답구나를 더 잘, 더 효과적으로, 더 충분히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특징. 그러니 이번에 묘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일단 넘어가 주관적인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14번) 우리가 공부한 것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2달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미사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파생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파생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어른스럽다는 이거 합성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행여나 여기에 합성어가 판정이 되는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대량으로 오류가 나가지고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일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기억부터 미음이 파생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파생어라고 전제 짓고 가야 돼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몇 번 말했죠. 합성어하고 파생어에서 경계 중심에 서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멍청한 놈들은 거기서 이건 합성어인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뭐다? 얘는 다 파생어라는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럽다, 롭다, 집, 그 다음에 짓, 착하다 할 때 이렇게 하다, 답다, 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미사인 또는 접두사인, 접사인 파생어죠. 옳은 것이니까 기억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는 어른명사, 어른스럽다는 용언이잖아요. 그래서 스럽다, 롭다, 답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 만들어주는 전미사. 우리 많이 했었죠. 활용하는 전미사, 형용사 만들어주는 전미사, 용언으로 바꿔주는 전미사. 그래서 자,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마스크 벗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품사를 바꾸어주는 전미사를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전미사 그랬었죠.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끌다 동사, 끓이다는 동사인데 높다 형용사, 높이다 동사죠. 높이고 있다, 높이는 중이다. 얘는 품사를 바꿀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지배적 전미사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 니은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끓이다만 되고 높이다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답풀이. 이거 해봐. 제가 해설지에다가 싹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나왔죠. 디귿에서 접두사는 명사 어근에부터 아니잖아. 밟다, 누르다는 명사가 아니잖아. 함부로 마구는 맞아요. 밟다, 밟은 거. 집 밟다, 함부로 밟는 거죠. 그 뜻은 있지만 명사 어근에 붙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오답풀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얘는 정답만 갑시다. 정답만 갑시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디스토피아. 어디 있죠?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반대말이야. 상당히 끔찍한 미래의 어떤 사회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 됐고, 접두사 디스 나쁜 고된 19세기 만들어진 말,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표현이야.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확산되자 기계화로 디스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었으니까 5번에 뭐 틀렸어요? 해결하기 위한 단어는 아니죠. 유토피아라는 말이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말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디스토피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뭐야? 유토피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가 나중에 만들어진 말이니 이 말도 틀렸고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요즘에 보면 진짜 인공지능 오답풀이도 다 해보시고 가장 대표적인 일치성 문제예요. 일치성 문제. 비문학 문제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아닌 것 또는 주제 찾기 뭐 아니면 순서 맞추기 어휘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내는데 아주 일반적인 비문학의 문제이고 얘의 특징은 지문은 길고 문제는 쉽고 지문은 길고 문제는 쉽고 똑같이 뭐야? 시간을 잡아먹고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꼭 빨리 연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글 읽기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16번 봅시다. 요 정도면은 그냥 세 문단짜리 그냥 일반적인 글이죠. 어디로 갈까요? 정답이 3번인데 그것도 어렵진 않으니까 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학식이 높고 고명하고 문체가 찬란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답게 색만 칠한 거야. 왜? 효도와 우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학식이 높으면 좋긴 좋아. 왜? 겉을 칠해놨으니까. 하지만 효도와 우애가 없으면 겉만 칠한 거야. 단정한 사람일 것이므로 같은 됐어. 이 사람 그 합리화 쩐다. 그렇잖아요. 합리화 너무 쩔지 않습니까? 이 글은 제가 여기다 근거 달아놨는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남긴 그런 편지글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개정된 교과서에도 들어있지만은 유배지에서 남긴 글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글입니다. 비록 충직하고 인정이고 부지런하더라도 이렇게 몸을 닦는 일인 효도와 우애가 없다면 배신할 수 있다. 그러니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부모께 효도하라 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 학문의 깊이가 있고 충직한 사람이더라도 효도와 우애가 없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곁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할까? 지금 이것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때 가면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도 좀 정답을 찾는 그런 요령 같은 걸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것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단정 짓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옳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고를 때는 단정 짓는 표현을 고르게 되면 그건 좀 잘못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 표시하시고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특히나 시나 소설과 같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예술적인 분야를 다루는 곳에서 반드시 어디로 간다? 반드시 착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도 시험장에서 좀 잘 찍어봐야죠. 찍는다는 말 하니까 좀 그러네. 17번 문제는 별표를 크게 치세요. 우리 시험 문제 한번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됐다 안 됐다 보다도 이미 여러 번 변형한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것이냐, 추상적인 것이냐. 낮은 지대로 흐른다, 물리적이죠. 관심도가 어떻게 된 거야? 됐지? 여기가 물리적이죠. 낮은 거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추상적이죠. 내 좁은 소견 당연히 추상적이죠. 마음이 좁다, 여기도 추상적이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축.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넓은 공터에 물리적이죠. 근데 마당도 넓다, 물리적이죠. 가능성이 크다, 추상적이고. 기쁨이 크다, 추상적이고. 형의 말은 사실에 가깝다, 추상적이고. 직결 장소는 가깝다, 물리적인 것이고. 정답은 1번 정도. 청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하나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험지를 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제 또 문학은 제가 그랬어요. 문학.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문학은 이론이 필요하다. 얘는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 어떻게 돼? 반어적 기법, 그 다음에 대화 갈등에서 비속어 사용,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 이론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사 문제. 얘는 문학사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상 문제. 얘는 기본적으로 이론 문제이면서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감상 문제하고 믹스해 놓은 거죠. 아주 요즘 문제 추세에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딱 좋은 문제죠. 반어적 기법이 나타난다. 제가 이거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작품 설명도 좀 있으니까.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보면은 상황적 반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막 뭐 개걸스럽게 뭘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맛있게 먹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때리고 싶어. 아니, 잘 참아오는, 잘 참아오는데, 잘 먹어라, 먹고 후자들의 언어적 반어. 언어적 반어. 근데 얘는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고 실제로 김첨지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아내는 죽어 있죠. 이런 걸 상황적 반어. 상황적 반어. 이렇게 말해요. 2번,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진 않죠. 대화를 통해 갈등이는 이론 문제인데 해소되고 있다. 감상의 내용이죠. 뭐 쉬운 감상이니까. 해소 X 정답은 2번. 비속어 사용 음성상징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따르릉, 쨍그랑.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아장아장. 모두 묶어서 음성상징어. 설렁탕은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효제이다. 맞죠? 이게 여기가 이제 말하면은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마지막에 결말 부분이에요. 되게 슬프죠? 여러분들이 되게 내용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완전 짧진 않아요. 되게 짧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짧은 편이라서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잡고 읽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슬퍼요. 중간에 뭐 김첨지가 나가가지고 따블따따블에 막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러 나가냐 인력거꾼이잖아요. 돈을 벌러 나가기 그 전에 이야기, 돈을 벌면서 중간에 이야기, 그 다음에 같은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보면은 술을 마셔요. 막걸리를 마시면서 탁주를 마시면서 뭐 오늘 한 잔은 오늘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오늘은 목을 적실 수 있겠는 걸 하면서 이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도 보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게 가난. 그리고 집에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울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술집에서도 이제 그 진상짓도 좀 부리고. 하지만 그래도 술을 못 이겼어요. 술이 이렇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갈 때 이제 그 설렁탕을 포장합니다. 와, 2022년 포장을 이때 하고 있어요. 이거 1920년대 소설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 아내가 죽어 있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으로서 상당히 좀 슬퍼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출에도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동소문에서 인다. 동소문이라 동소문. 동소문. 여기가 이제 보면은 그 성북동 쪽, 동대문 그쪽 북쪽 성북동 쪽에서 이 동소문길을 바깥에가 흑빈층이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안쪽은 이제 성내니까 거기서 동소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력거꾼이에요. 되게 많은 가난이죠. 이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니다. 자, 19번 외웁시다. 프러포즈. 외워. 프러포즈. 재밌죠? 똑같은 오인데 여기는 여기는 어로 가고 여기는 오로 가요. 아직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 이름은 일기어 원칙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다 똑같이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나머진 맞고 플랫폼 맞고 레이더 보류 장르 맞고 배지하지 마시고 레이더는 원래 레이더가 맞았어요. 원래 레이더가 맞았거든요. 이게 원래 맞는데 그때 레이더도 2014년에 복수 표준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레이더.
결코 우리 군무원 시험의 외래어 표기를 이렇게 정말 삼척동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1초 컷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낼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여지껏 전적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로마자 표기 하라 그랬지. 로마자 표기는 기본적 실력만 탄탄하게 돼 있으면은 보자마자 답이야. 근데 외래어 표기는 정말 기가 막힌 거 끌어옵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은 그 기준 수준 이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드 봤지? 뭐드 봤지? 사람들이 다 랍스 타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로브스터였거든요. 로브스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랍스터 하니까는 랍스터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다 배우게 돼요. 지금 유치한 겁니다. 근데 주말이라 이거 설 명절 기간이라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TV 많이 봤어요. TV가 맞아요. TV가 아니에요. 예? 텔레비전 많이 봤거든요. 나 혼자 산다 보신 사람 있을 거야. 나 혼자 산다에 보니까는 뭐 아나운서 둘이 놀러 가면서 외래어 표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로브스터가 맞아 로브스터라고 하는데 랍스터도 표준어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업데이트가 덜 됐죠. 그런 것도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 군무원 시험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뭔가 좀 기발한 거를 한두 개씩 넣어 놓는 것이니까는 어쨌든 지도 잘 따라오시면 돼요. 마지막에 문제네요. 이범선의 오발탄. 그래도 문학사를 한다면은 아까 있는 현증원의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 사실주의 문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범선의 오발탄은 전후문학이라 그래요. 전쟁으로 인한 아픔, 그 다음에 기아, 가난, 굶주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게 바로 전후문학이에요. 전후문학을 이렇게 아픔과 방향성 상실 이런 걸로 다룬 쪽이 이범선의 작가라면은 사상적인 측면과 한 젊은이의 내적인 고뇌로 다룬 게 우리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뭐? 최인훈의 광장. 아주 걸출한 작품인데 물론 문학사적인 위치로는 최인훈의 광장이 훨씬 더 중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범선의 오발탄도 중요해요. 얘는 이게 원래 소설이 원작인데 이 소설을 바탕으로 시곡으로 각색해서 말하기도 했고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교과서에서는 소설, 시나리오, 시곡을 다 비교 분석하는 것들을 학습 활동으로 갑니다. 어쨌든 여기는 주인공이 철호예요. 철호가 이제 전쟁 과정에서 이제 빈민촌에 살게 되는 여기 해방촌이라고 해서 빈민촌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과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막 아내가 막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오발탄처럼 갈 곳을 잃고 정신 상태가 이제 보면 정신이 나가는 거죠. 경찰서로 가. 경찰서 앞입니다. 아니야 가. 경찰서입니다. 이러면 이제 사건 반장 나오는 거죠. 가자. 어디로 가? 화참 취했나? 오발탄 같은 손님이야라고 해서 이제 제목이 오고죠. 방향성 상실. 그러니 점차 회복 틀렸고 아주 대표적인 감상 문제예요. 공감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급 차이 상관없고 이상향 상관없고 철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오발탄 같은 방향감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죠. 어때요? 어려워요? 한 달, 나랑 2달을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마무리만 딱 하고 갑시다. 나 공무원 국어 지금 이제 시작했어. 나랑 얼마나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강의를 듣고 봤더니 국회직 풀이해줬어. 근데 이게 좀 몇 개 틀렸지만 나는 할만해 라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공부를 올곧게 했는데 이거 지금 반타작했어. 상담 받아. 그건 안 돼. 그치? 근데 뭐 만약에 나 공부 한 2달도 안 했지만 이거 지금 80점 이상 맞았어. 그럼 잘했으니까 박수 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신다. 혹시 오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 만나면 됩니다. 조금 더 해서 미안해요. 애쓰셨습니다.